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굉장히 좋죠. 뭐 약간 쌀쌀했다, 따뜻했다 이렇게 하지만 날씨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코로나 상황도 얼마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도 보면 물론 이제 공식적인 행사나 수업은 열리지 않고 있지만 캠퍼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학생들 모습도 가끔 눈에 띄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 그 가상대학에 게시물 올린 것 중에 클러스터링 여러분 과제에 대해서 채점이라기보다 정답을 올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글 남길 때는 어, 첫 과제에 비해서 이번에 만점 맞으신 분이 거의 없어서 이번에 좀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또 수강생 한 분이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제가 틀렸다라고, 해서 오류가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정답을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을 잘 참여하고 계시고 또 과제도 잘 제출을 해주시고 피드백도 제때제때 바로 주셔서 제가 큰 힘을 얻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수업이 시간이 좀 초과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 같았으면은 한참 얘기를 하다가 딱 끊었어야 됐는데 온라인 수업이라서 제가 온라인에 기대서 여러분들께 좀 분량이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힘 조절하셔라, 시간 조절하셔라 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내용이 많았고 이번 주에는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글쎄요, 한 1시간 반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원래 2시간 목표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3시간 반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원래 오프라인 수업 때 하던 분량을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설명을 했다가 이게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해 그러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편집하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편집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업 시간이 이게 얼마가 걸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는 1시간 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끝날 때 한번 다시 시간이 얼마나 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디시전 트리 중에서 가지치기, 프루닝까지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이후 부분, 우리 트리의 여러 가지 유형들, 또 트리의 해석 뭐 등등을 배울 차례인데 요 오버뷰 부분도 계속 바뀌고 있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제가 생각했던 가장 효율적인 깔끔한 배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인덱스들을 적었었는데 강의 노트를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제가 그 강의를 녹화하면서 보니까 그 순서보다 더 좋은 순서가 있고 또 빠지는 게 낫겠다 하는 부분 아니면은 새로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조금 지난주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앞부분은 조금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고 뒷부분은 조금 헷갈리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트리 결과가 나오면 요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 진짜 나무처럼 보여줄 건지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보여줄 건지 네모로 보여줄 건지 동그라미로 보여줄 건지 이런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해석이라기보다는 시각화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트리를 해석하는 법. 사실은 요거를 진작에 배웠어야 되는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타겟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을 추정하는 법. 요거는 요 앞에 있는 그 트리 인터프리테이션이랑 연결돼서 하게 될 거고요. 요 부분이 제일 좀 오래 걸렸어요. 다른 게 오래 걸린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느라 오래 걸렸어요. 그림을
물론 이제 구글링도 많이 하지만 많은 자료를 구글에서 얻기도 하지만 제가 딱 원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없어서 그림 그리느라 강의 노트 만드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 그리느라 보내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학기에 이 과목을 새로 재구성하는 과목이라서 예, 좀 뭐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가 뭐 자료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요. 지금 요 수업 오늘 수업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이고 지금 녹화를 해서 아마 잠시 뒤에 몇 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샘플링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이 리샘플링이 조금 집중을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순서로 트리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타입들을 살펴볼 건데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타입은 그냥 트리죠. 자, 트리 이쪽이 루트가 되고요. 아래쪽이 리프가 되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편의상 리프 노드를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리프가 아닌 중간 노드들과 루트를 네모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지금 한 것처럼 많이 표현을 해요. 즉 중간 노드는 네모로 리프 노드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는데 리프 노드라는 거는 자기 밑에 더 이상 브랜치가 없는 거를 리프 노드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툴들에서는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로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 툴들에서는 전부 네모로 나옵니다. 네모, 루트도 네모, 중간에 있는 중간 노드도 네모, 리프 노드도 네모. 그러면 리프랑 중간 노드를 구분할 수 없냐? 그건 아니고요. 여전히 자기보다 밑에 있는 다른 노드가 없으면, 즉 자기에 연결된 하위 브랜치가 없으면 걔를 리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요 그림에서 얘가 동그라미라서 리프가 아니라 얘를 네모로 하건 다이아몬드로 하건 얘 밑에는 브랜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리프 노드라고 하고요. 리프 노드에는 우리가 레이블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 이그젬플에서 매기고자 하는 레이블은 뭐 예를 들면 PC라고 할까요? PC를 살 거다 안 살 거다를 예측하는 디시전 트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리프 노드에서는 우리가 레이블을 매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질문 전체 데이터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1000명이라고 할까요? 1000명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학생이면 왼쪽으로 보내고 학생이 아니면 오른쪽으로 보낸 거예요. 자, 1000명 중에서 예를 들면 한 100명이 왼쪽으로 갔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랬는데 100명 중에서 컴퓨터를 구매한 사람이 90명,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10명. 자, 쓰면서 해볼까요? 만약에 1000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100명이 왔어요. 그 중에 구매가 90명, 비구매가 10명이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가지치기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더 세분화를 하지 않고 여기에선 질문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걸로 끝내자 라고 하면은 90명과 10명이 서로 헤테로지니어스한 타겟을 갖는 아이들이 모여 있지만 더 이상 분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얘를 리프 노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리프 노드에는 레이블을 붙이게 된다고 그랬죠. 구매와 비구매가 9대1로 섞여 있으니까 다수결로 구매가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구매라고 붙이게 됩니다. 즉 모든 리프 노드는 다시 한번 리프 노드는 더 이상 분기하지 않는 노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리프 노드에는 레이블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자, 해서 학생에 대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학생이면 왼쪽,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학생이 아니면 여기 또 막 아까 1000명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900명이 여기 모여 있겠죠. 여기 100명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900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학생이 아닌데 전공을 묻는 것은 좀
예, 좀 애매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공이, 자, 학생이 아니지만 전공이 공학이면은 구매, 인문이면은 비구매로 레이블을 매기고 끝. 전공이 만약에 예술이다? 그러면 요 안에 또 꽤 많은 아이들이 애매하게 섞여 있었나 보죠. 예를 들면은 구매가 뭐 한 200명, 비구매가 한 150명 이렇게 섞여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냥 레이블을 하나 딱 매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다수결로 하기에도 20대 15니까 좀 아쉽죠. 데이터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한 번 더 분기를 한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노드들은 결국 이 최종 리프 노드가 되는 거예요. 최종 리프 노드가 되는 거예요. 보면 리프 노드가 5개 있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if then 룰을 보면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는 게 5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트리로 만들어지고 나면 얘를 if then 룰로 바꾸는 게 너무 쉽고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기 때문에 자동화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이 트리를 그리고 나면 바로 프로그램에 심어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데이터 한 건이 들어왔는데 X라는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얘가 학생이면 구매, 그게 지금 이 부분인 거죠. 학생이면 구매, 그렇지 않으면 하는 게 이쪽 나무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전공이 공학이면 구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전공이 인문이면 비구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별이 남자면 구매, 그렇지 않으면 비구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트리의 가장 대표적인 시각화 방식은 그냥 트리이고요. 위에가 루트, 아래가 리프 이렇게 되어 있는 트리이고요. 이렇게 만든 트리는 if then 룰로 바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고 얘를 여러 가지로 변형한 것을 뒤 슬라이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본적인 트리를 변형해서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트리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트리는 앞 페이지에서 봤던 트리와 동일합니다. 비교를 위해서 계속 왼쪽에 참고용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새로 살펴볼 것은 이 트리 맵인데 사실은 우리가 트리맵이라고 할 때는 이 아래에 있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익숙한 것도 이 아래에 있는 거였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글쎄요. 저는 잘 몰랐었던 건데 구글링 이번에 하다가 새로 접하게 됐고 얘도 이름을 트리맵이라고 붙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보는 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트리맵에서 첫 번째 맨 위에는 루트에서 물어보는 질문,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뭐 학년, 학번, 이름, 생년월일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요 속성을 질문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학생이냐 아니냐를 물어봤는데 그 내용을 첫 번째 칸을 다 칠하고요. 다 칠하고 그 중에 학생이다 해서 yes이네와 no이네로 둘로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죠. 그 둘로 갈라진 거를 여기 위에서 두 번째 층에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딱 정가운데를 나누지 않고 약간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뭐 한 몇 대 몇 될까요? 한 4대 6 될까요? 그러면은 전체 학생 데이터 중에 이쪽으로 4, 이쪽으로 6 정도 같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간 애들은 그 자체가 리프 노드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레이블을 붙이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구매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얘와 얘와 얘 구매는 연두색으로 표현했고요. 비구매는 살구색으로 표현했는데 글쎄요, 제가 만들 때는 잘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티가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구매로 됐고 끝이에요. 그럼 얘는 끝났으니까 나머지 애들을 또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더 하는 거죠. 자, 질문을 하나 더 해서 yes가 아니고 공학이다, 아니면 예술이다, 아니면 인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의 비율도 글쎄요, 뭐 1대 2대 1 정도가 될까요? 그 데이터 수에 비례하게 요 크기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레이블이 각각 구매와 비구매로 매겨졌고요. 가운데 있는 얘가 아직 애매했던 모양이에요. 가운데 있는 얘가 아직 애매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더 던져서 뭐 예를 들면 한 7대 3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구매, 비구매를 구매, 비구매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방식의 장점은 요 네모 안에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네요. 요 네모 안에 중간 노드와 리프 노드가 다 들어있어요. 자, 루트 노드도 들어있어요. 지금 볼까요? 중간 노드, 루트 노드, 리프 노드 합쳐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자,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든 노드를 여기 다 표현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층이 있고 그 안에서 답으로 나눠지고 질문을 하는 층이 있고 답으로 나눠지고 질문을 하는 층이 있고 답으로 나눠지고 사실은 왼쪽에 있는 틀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왼쪽에서도 질문이 있고 나눠지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도 질문이 있고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런데 아래에 있는 전통적인 트리맵은 위에 거와 뭐가 다르냐 하면 위에 있는 트리맵에서 리프에 해당되는 부분만 따로 떨어뜨려서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리프에 해당되는 부분이 5개잖아요. 1, 2, 3, 4, 5죠. 1, 2, 3, 4, 5가 있으면 1, 2, 3, 4, 5 이렇게 얘네들만 가지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 나머지 학생, 전공, 성별, 즉 분기가 이루어지는 질문은 네모박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떠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세로로 나눌지 가로로 나눌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로를 먼저 나눕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냐 아니냐를 먼저 물어봐서 yes, no를 이렇게 데이터 수에 비례해서 나누게 되고요. 지금 이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걸 손으로 할 일은 없어요. 뭐 시험 때나 뭐 하게 되면 모를까 여러분이 손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다양한 툴을 썼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결과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면 다시 처음에 학생이냐 아니냐로 물어봐서 yes, no로 나눴죠. yes, no로 나눴고 왼쪽은 끝났어요. 왼쪽은 퓨어하기 때문에 퓨어가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거고요. 오른쪽이 여전히 지저분했나 보죠. 그래서 오른쪽에 대해서 전공을 물어본 거예요. 전공을 물어봤더니 이번엔 가로로 나누는 거예요. 자, 가로로 이렇게 처음에 세로로 한번 나눴으니까 그 다음엔 가로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가로로 나눠서 얘도 퓨어에서 구매로 끝, 얘도 퓨어에서 비구매로 끝. 자, 덜 퓨어한 아이들이 요 가운데 남아있죠. 얘네에 대해서는 다시 세로로 나누게 되는데 그때 성별을 물어보는 거죠. 성별을 물어봐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성별로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구매, 비구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매로 이루어진 애들은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아래쪽은 비구매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트리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얘가 나눠졌다,
얘가 나눠졌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체 루트 데이터에 대해서, 루트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구매와 비구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요 면적을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툴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또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혹시 여러분이 어떤 발표를 할 때나 아니면 논문을 위해서 뭐 연구를 위해서 직접 그리셔야 될 일이 있으면은 왼쪽에 있는 이대로 보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보이든가 이렇게 보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그 시각화 도구는 이제 트리링입니다. 트리링은 전통적인 트리와 더불어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도구일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사용하던 그 세스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같은 경우도 트리와 그리고 물론 룰도 제공을 하고 요 트리링 이렇게 제공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이 그림, 요 왼쪽 이그젬플 새로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오른쪽 그림을 그렸는데,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그릴 수 있는 게 결국 원이랑 요 부채꼴인데, 이거 가지고 서로 막 선 겹치게 하고 뭐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하면서 요 부분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작업을 했어요. 자, 아무튼 자, 얘를 해석하는 법은 뭐냐면, 처음에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에 전체 데이터가 포함이 돼 있어요. 전체 데이터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학생인지 아닌지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학생인지 아닌지로 요 동그라미를 구분을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나뉜 거잖아요. 여기서 나뉘어져서 요런 이걸 뭐라고 했죠? 원주인가요, 이게? 자, 요런 원주, 요렇게 원주, 이렇게 원둘레 해서 두 개로 구간이 나눠졌잖아요. 그게 지금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서 yes인 애가 이쪽이고요. no인 애가 이쪽이 되겠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면, 맨 안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질문에 대해서 요렇게 나눴습니다. 해서 yes인 쪽은 더 이상 분기를 안 하니까 여기 구매라고 레이블을 붙였고요. 이제 no인 쪽은 여전히 좀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왼쪽 거를 보면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에 해당되는 원을 다시 그립니다. 요만큼을 원을 다시 그리고요. 그래서 이 원을 갖고 다시 나눠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질문이 전공은 이잖아요. 그래서 전공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성별, 전공, 학생 이 부분은 트리링에서 명시되지는 않고요. 제가 설명하다가 헷갈릴까봐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학생, 전공, 성별을 요 안에다 써놨는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얘를 세 가지로 나눈 선이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공이 공학이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끝난 게 되고요. 그리고 전공이 인문이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끝난 게 되고요. 전공이 성별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해결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데,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그렸는데 또 틀렸네요. 자, 보면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지금 요 그림 중에 요 전공은 공학이다, 인문이다, 예술이다 이렇게 나눴는데 오른쪽 링에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여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해서 여기선 더 이상 질문도 안 하잖아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 부분은 제가 강의 노트 배포할 때 선을 지워서
뭐 한 30분 하면 되겠죠.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해서 요 선을 지워서 다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요만큼이 퓨어하지 않은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성별을 물어봐서 둘로 나누면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트리링을 이해하실 때는 안에서부터 질문 나누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 질문 나누고, 나머지에 대해서 질문 나누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각각의 또 여기 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날카롭게 질문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자, 좀 약간 그 배경을 깔아볼까요? 연두색, 연두색, 연두색이잖아요. 연두색, 연두색, 4번 연두색. 살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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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문제는 얘네는 왜 연두색이냐라는 거예요. 요 안에. 여기. 요 질문하는 부분은 지금 색깔이 없잖아요. 질문하는 부분 색깔이 없는데 요거는 그래서 어떤 트리링의 경우에는 지금 요 부분 요렇게 질문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색을 안 매길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떤 트리링에 대해서는 색을 매기는데 그때 색의 기준은 요 안에 속한 전체 애들의 클래스 분포, 구매, 비구매를 비교해봐서 어느 쪽이 많으냐를 가지고 색깔을 매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학생 전체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아직 나누기 전인데 학생 전체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구매가 비구매보다 많았다. 그러면 얘도 초록색으로 칠하자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 트리링의 경우에는 질문하는 노드가 전부 연두색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도 연두색이 많고요. 여기에서도 연두색이 많았고 여기에서도 연두색이 많았다.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여기 연두색이 많고 여기 연두색이 많고 여긴 살구색이 많았다 그러면 연두, 살구색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 즉 레이블링 한 의미까지 함께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거는 트리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시각화하는 방법, 그 시각화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앞 페이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학생, 이렇게 전공 이렇게만 보였잖아요. 근데 얘를 그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들의 구성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를 가지고 분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는 타겟이 클래스 베리어블일 때, 노미널 베리어블일 때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인터벌 베리어블일 때 연속형 숫자일 경우에는 트리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분류 정확도의 문제도 있지만 활용성 면에서도 아마 그 인터벌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어떤 분류 문제인지는 상관이 없고요. 분류가 바이너리 디시전이라고 가정을 해서 0이냐 1이냐를 예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에 이렇게 있어요. 루트 노드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여기 TR 트레이닝이겠죠. VD 밸리데이션일 거고요. 이렇게 써줬지만 많은 툴들은 이렇게 자세히 써주지 않고요. 실제로 툴들에서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요 위에 거는 잘 안 나오고 요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렇게. 자, 요렇게 밑에 것만 요렇게 나오면은 이게 무슨 숫자인지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왼쪽 거는 트레이닝이고 오른쪽 거는 밸리데이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리를 만들 때 사용된 게 트레이닝일 거고요. 그리고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딱 트리를 결정한 그때 사용된 게 밸리데이션이겠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오버피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아시겠죠?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중에 지금은 우연히 여기 70, 30, 70, 30이 같지만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밸리데이션 부분입니다. 늘. 자, 그러면 이 위에서부터 뭘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면 영인 아래 문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2000개가 있었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는 1000개가 있었던 거예요. 자, 트레이닝만 먼저 살펴볼까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2000개를 사용했는데 아직 나누기 전이죠. 그 중에 0이 1400개, 1이 600개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2000이 되죠. 1400대 6000이니까 비율로 나타내면 70대 30이라는 거죠. 자, 얘를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도 해봤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트레이닝을 2000개를 갖고 했고 밸리데이션을 1000개를 갖고 했는데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0과 1의 비율은. 자, 그런 다음에 이 노드가 왜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을까요? 네, 요거는 트레이닝 기준으로 칠할 수도 있고 밸리데이션 기준으로 칠할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 더 의미가 있는 게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밸리데이션 기준 70% 30%니까 0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학습을 하지 않고 이 노드로 끝나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노드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 얘한테 레이블을 붙인다면 뭘 붙여야 되겠어요? 0을 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7대 3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얘가 리프 노드가 된다면 얘는 하늘색이어야 된다. 즉 0이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age라는 걸로 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age가 우리 앞 페이지에서 사용된 것은 보면 yes냐 no냐 뭐 공학이다 예술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노미널 베리어블을 가지고만 질문을 했지만 인터벌 베리어블 갖고도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인터벌 베리어블 갖고 질문을 해서 나이가 30보다 작은 애들만 뽑아봤어요. 자, 트레이닝 갖고 해볼까요? 2000개가 있었는데 2000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얘네 중에 나이가 30살 미만인 사람만 뽑아봤더니 1400개가 된 거예요. 자, 그 1400개는 0이 1200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1이 200개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다시 2000개 중에서 age가 30보다 작은 거는 총 1400이고요. 1400 중에는 타겟이 0인 애가 1200, 1인 애가 200이었어요. 즉, 요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86대 14가 됐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도 해봤더니 총 1000개 중에 800개가 왔고요. 그 800개의 분포는 0대 1, 비율로는 81대 19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에서 0과 1의 비율이 동일할 수도 있고요. 우연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은 총 이번엔 밸리데이션 갖고 해볼게요. 1000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1000개 중에 800개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는 200개가 왔겠죠. 여기 2000개 중에 왼쪽으로 1400개가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600개가 온 거고요. 해서 다시 1000개 중에 200개가 왔는데 그 안에는 1이 150개, 0이 50개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은 25대 7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왼쪽 것만 하더라도 또 위에 것만 하더라도 0의 비율이 50% 넘으니까 하늘색으로 칠한 거고요. 근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1의 비율이 50%가 넘잖아요. 그래서 살구색으로 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트리를
보통 우리가 어떤 툴을 써서 트리를 뽑아내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요거는 우리가 깔끔하게 그린 거고요. 우리가 아니고 제가 그린 거죠. 네, 깔끔하게 그린 거고 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히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얘를 다시 간략화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지금 전체 데이터를 여기 있는 전체 데이터를 age로 나눴더니 30 미만, 30 이상 이렇게 돼서 이쪽은 0인 애들, 이쪽은 1인 애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만 그냥 앞에서 우리 그렇게 그냥 색깔만 하고 즉 레이블만 하고 끝났는데 그냥 레이블만 하기에는 뭔가 찜찜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레이블을 하게 되면 여기는 0, 여기는 1 이렇게 레이블링을 했잖아요.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은 꼭 여기 오면은 무조건 0인 것 같고 여기 오면은 무조건 1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아까 왼쪽으로 간 애들 중에서도 0인 애가 과반이긴 했지만 0이 아닌 애도 있었고요. 오른쪽에 온 애도 1인 애가 과반이긴 했지만 0인 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도 함께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30살 미만이면은 대부분 0이야. 대부분이 얼마냐고? 한 81%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30 이상이면은 대부분 1이야. 비율은 한 75%, 즉 25% 정도는 1이 아닌 애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 81%, 75%를 어떻게 뽑았냐고요? 여기서 뽑았잖아요. 자, 요 퍼센트는 어떻게 뽑았죠? 요 아래에 있는 거 가지고 뽑았죠. 아래에 있는 거. 즉 빈도. 자, 그 노드 안에 0인 애들이 있고 1인 애들이 있으면 0인 애들의 개수, 즉 빈도, 1인 애들의 빈도, 얘네들의 비율을 가지고 노드 아래에 확률을 적어주는 걸 우리가 빈도 기반 확률 추정이라고 하고요. 노미널 타겟을 예측하는 경우에 이렇게 레이블과 함께 확률도 적어주는 것이 좋은 습관이고 혹시 툴에서 이렇게 값이 제공되면은 얘가 뭘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빈도 기반 확률 추정이 기본이고요. 요거를 조금 보정한 게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트리를 볼 거예요. 자, 앞에서도 하나를 가지고 age로 나눴죠. 여기서도 age로 이렇게 나누는 유사한 모양의 이그젬플인데 이번에는 예측하고자 하는 게 아까는 0이냐 1이냐 였잖아요. 이게 뭔진 몰랐지만 이번에는 인터벌 타겟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인터벌 타겟 많죠. 숫자, 연속형 숫자, 예를 들면 구매액 아니면은 뭐 평균 연봉. 자, 뭐 구매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 평균 연봉을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가 됐건 지금 숫자를 예측하는 경우엔 어떻게 나오나 하는 겁니다. 숫자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맞았다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연봉이 어떤 사람이 3,000이었어요. 연봉이 3,000만 원이었어요. 3,000만 원인데 디시전 트리를 갖고 여차저차 해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예측을 한 거죠. 당신의 자, 다시 시스템에서 성별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하면 그 사람의 연봉은 3,001만 원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닌데 나 3,000만 원인데 틀렸네.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도가 나올 수가 없죠. 인터벌 베리어블인데 어떻게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겠어요? 그러면 정확도 뭐 1%도 안 나올 거예요. 의미도 없고요. 자, 그래서 노미널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맞췄다 아니면 그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대답을 했다. 얘를 가지고 정확도를 우리가 나중에 따지게 되는데 인터벌 타겟의 경우에는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에버리지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은 앞에서 봤던 구조랑 똑같으니까
다시 보지 않고요. 그냥 하나만 볼게요. 트레이닝만, 밸리데이션만 볼게요. 밸리데이션만. 자, 밸리데이션만 보면 무슨 의미냐면 현재 노드에 n이라는 게 앞에서 봤던 토탈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현재 노드에 700개가 있어요. 루트 노드니까 전체 데이터가 700개란 얘기예요. 700개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지금 평균 연봉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700명의 평균 연봉이 45.8인 거예요. 루트 노드니까 전체의 평균이 45.8이란 얘기죠. 그렇다라고 해서 요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연봉이 45.8, 45.8, 45.8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 47이고 어떤 애는 43이고 막 다를 거란 말이에요. 45.8 주변에 어디엔가 있겠죠. 45.8 주변에 어디엔가 있어요. 즉 여기에 속한 700명의 연봉 평균은 45.8인데 걔네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보면, 즉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18이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오밀조밀하게 동질적인 애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이 표준 편차가 크면 좀 더 이제 더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루트에서는 이제 표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죠. 아직 나누기 전이니까. 그래서 에이지를 가지고 30 미만과 30 이상으로 나눠봤더니 이번에는 아까 700명 중에 에이지가 30살 미만인 사람이 650명이 있는데 30살 미만인 사람의 평균 연봉? 네, 아무튼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가 45.8인데 30세 미만이 82.1이라고 하네요. 자, 82.1이 평균이고요. 얘네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아까 전체 평균에 비해서 평균이 높은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잖아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타겟이 0이냐 1이냐, 아까도 그 전에도 구매냐 비구매냐를 가지고 두 가지 색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속형 변수기 때문에 두 가지 색으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봤더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타겟이 평균 연봉인데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를 갖는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큰 숫자는 진한 색으로 작은 숫자는 흐린 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의 평균은 45.8이고 왼쪽 자식의 평균은 82.1이었기 때문에 얘를 더 진한 색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위에 거를 조금 더 흐린 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을 가보면 30 이상인 데를 봤더니 전체 700개 중에 50개가 왔어요. 자, 700개 중에 50개가 왔으면 이제 굉장히 작은 애들이 온 거죠. 작은 애들이 왔기 때문에 걔네들의 표준 편차는 줄어들었을 것으로 이게 일반적이죠. 자, 줄어들게 됐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은 40.1이 되겠습니다. 평균 값이 제일 낮으니까 가장 흐린 색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미널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이렇게 확률이 나오잖아요. 확률이 나와서 예를 들면 얘네만 가지고 해볼까요? 얘네만 가지고 자, 왼쪽으로 간 거는 0이라고 예측을 했고 오른쪽으로 간 거는 1이라고 예측을 했더니 그 중에 800개 중에 150개 틀렸고 200개 중에 50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 중에 몇 개를 틀렸냐 하면 200개를 틀린 거죠. 그러면 정확도는 80%가 되는 거고요. O 분류율은 20%가 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맞다 틀리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다 틀리다라고 하지 못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후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데 만약에
요쪽 가지로 오게 됐어요. 요쪽 가지로 왔더니 여기가 50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5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에버리지가 40.1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이 룰은 여기 있는 50명에 대해서는 전부 연봉을 40.1이라고 예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40.1이 아닐 거 아니에요. 39도 있고 43도 있고 40.1 딱 맞는 애도 있고 42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의 오차가 있죠. 이거 빼기 이거의 절대값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차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애는 1.1일 거고 어떤 애는 뭐 1.9일 거고요. 2.9일 거고 또 어떤 애는 0일 거고 어떤 애는 1.9일 거고 이런 식으로 오차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오차를 보고 맞았다 틀렸다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너무나 잘 맞은 거고요. 만약에 오차가 1.1 그 정도는 맞은 걸로 하자. 오차 2.9 너무 큰데 틀렸다라고 하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거를 스레시홀드를 여러분이 주게 됩니다. 즉 이렇게 그 디시전 트리에서는 요렇게까지만 뽑아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예측값을 다 채워 넣고요. 예측값을 채워 넣고 실제 값들이 있겠죠. 실제 값들이 있으면 얘와 얘의 차이를 구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준을 1.5를 줬다. 이건 여러분이 임의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1.5를 줬다. 그러면 이 오차가 1.5보다 크면 틀렸다. 그리고 1.5 이내면 맞았다.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러분이 임계값을 뭐 0.5 이내에 들어와야 맞은 걸로 인정, 1 이내에 들어와야 맞은 걸로 인정, 1.5 이내에 들어와야 맞은 걸로 인정. 엑셀에서 해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의를 하게 되면 정확도는 오차가 만약에 뭐 20이다. 그러면 이 안에 오차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100%가 되겠죠. 여기가 뭐 100%, 여기가 0% 이렇게 되면은 스레시홀드를 점점 느슨하게 할수록 정확도는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미널 타겟인 경우에는 정확도가 곧바로 나오는 거고요. 인터벌 타겟인 경우에는 정확도가 의미가 없지만 굳이 정확도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지정을 해줘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거는 맞았다, 범위 밖에 있는 건 틀렸다, 이렇게 후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